강한 리더를 따른다. 사람들은 자신보다도 만약 당신이 이 여성을 직접 봤다면 첫눈에 존경심을 느끼기는 어렸을 것이다. 그녀는 결코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키는 150cm, 겨우 넘었고 짙은 갈색의 피부는 거칠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 입고 있던 옷은 난리가 헤어졌으며 웃을 때는 앞니 두 개가 빠진 치아가 그대로 보였다. 그녀는 혼자 살았다. 29살 때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고 한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집을 떠나왔다. 하는 일도 들쭉날쭉했다. 주로 작은 호텔에서 바닥을 닦고 방을 청소하고 요리를 하는 등 잡다한 일을 했다. 그러다가 봄과 가을이 되면 일하는 곳에서 훈련이 사라졌다가 얼마 뒤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나타나 일하곤 했다. 직장에 근무할 때는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또한 신체적으로 강인해 보였지만 갑자기 수면에 빠지는 증상을 보이곤 했다. 때로는 대화 도중에 잠이 드는 때도 있었다. 그녀는 10대 시절에 누군가에게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은 뒤부터 이런 병을 얻었다고 말했다. 대체 누가 그런 그녀를 존경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를 따라 남부를 탈출해서 자유를 얻은 노예 300명은 그녀의 리더십을 인정했고 존경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의 노예 제도 폐지론들도 마찬가지였다. 때는 1957년 그녀의 이름은 해리엇 터브먼이었다.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노예. 터브먼은 30대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모세라고 불렀다. 석과 그 땅에 잠입해서 수많은 흑인을 노예 제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터브먼 역시 한때 노예의 삶을 살았다. 1820년 메릴랜드의 어느 농장에서 태어난 그녀는 13살에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았다. 한 가게의 백인 감독이 도망치다가 잡힌 노예를 매질러라고 그녀에게 요구했고 그녀가 거부하자 감독관은 1kg짜리 저울추를 던져서 그녀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그녀는 24살 때 존 터브먼이라는 자유신문의 흑인과 결혼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유를 찾아 북쪽으로 도망치고 제의하자 남편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가 탈출을 시도하면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1849년 터브먼은 북쪽으로 탈출하기를 결심하고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떠났다. 그녀의 전기를 쓴 세라 브레드 버드는 터브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게 죽을 권리와 자유를 얻을 권리들 중에 하나는 있다고요. 하나를 얻지 못한다면 다른 하나는 얻을 수 있겠죠. 아무도 나를 산채로 잡지는 못할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는 한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터브먼은 지하철도를 통해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탈출했다. 지하철도는 자유신문의 흑인들, 백인 노예 폐지론자, 퀘이커 교도 등이 도망치는 노예들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운영하던 네트워크를 부르는 말이었다. 그녀는 자유를 얻은 뒤에도 언젠가 꼭 메릴랜드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데려오겠다고 맹세했다. 1850년 터프먼은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노예들을 빼내고 탈출을 돕는 지하철도의 안내자가 되어 처음으로 길을 떠났다. 강철같은 리더. 터프먼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남부로 돌아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목숨을 걸고 남부로 숨어들어 더 많은 흑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녀는 두려움을 몰랐으며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터프먼이 한 일은 극도로 위험했다. 그녀는 자기가 탈출을 돕고 있는 흑인들이 주저하거나 생각을 바꾸려는 기미가 보이면 강철같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흑인들이 도망을 치다 잡히면 누가 탈출을 도왔는지 자백할 때까지 막고 고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흑인들이 도중에 포기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 그녀는 잔한테 겁을 집어먹은 노예의 머리에 권총을 갖다 대며 이렇게 말했다. 계속 가든지 여기서 죽든지 선택해. 터프먼은 1850년에서 1860년까지 그녀의 가족 대부분을 포함해서 300명 이상의 노예를 탈출시켰다. 그녀는 남으로 떠난 19번의 여정 중에서 단 한 명을 남아줘도 없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탄 열차는 철로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명의 승객도 놓치지 않았죠. 당시 업무에서 그녀에게 1만 2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현재의 화폐 가치로 보면 4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녀는 한국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흑인과 백인,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흑인을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켰다. 존경은 강함에 대한 인정에서 피어난다. 부모의 명성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존경심도 함께 커졌다. 그녀를 존경한 사람은 자유를 꿈꾼 노예들만이 아니었다. 당시 북부에서 인기를 쓴다는 사람이라면 백인과 흑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거주 중이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매사추세츠, 보스턴, 캐나다의 세인트 캐서린스, 나중에 그녀가 정착한 뉴욕주 오번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누비며 집회에서 연설했다. 에이브러임 링컨이 국무장관으로 발탁한 윌리엄 소드 상원 의원과 노예 출신으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프레드릭 더글러스 같은 유명 인사들도 그녀를 살렸다. 당시 급진적인 노예 폐지론자로서 유명했던 존 브라운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리더십을 배웠는데 그녀를 볼 때마다 부문 장군이라고 부르곤 했다. 부문은 내가 만났던 장기호보다도 훌륭한 군인이다. 그녀는 살처럼 노예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어떤 군이라도 성공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강한 리더십을 또 존경의 법칙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강한 리더를 따른다. 부모는 리더가 되기에는 모든 조건이 불리했다. 노예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흑인들이 극도로 전대받는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 게다가 그때는 미국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부모는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하고 나은 리더를 따르기 때문이다.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했고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존경의 법칙은 바로 이렇게 작용한다. 리더를 향한 본능적인 움직임.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일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 리더십 수준의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해보자. 리더십 점수가 8점인 사람이 6점인 사람을 따르는 일은 없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9점이나 10점인 사람을 따르려고 한다. 어떤 분야에서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보다 기술이 뛰어나거나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뛰어난 리더가 자기보다도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을 따르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상대방의 직책이나 과거의 업적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조직의 지휘 체계를 지키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더 나은 리더에게 이끌리는 법이다. 각기 다른 리더십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맨 처음 만나 모임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관찰해보자. 교류가 시작되면 어느 순간에 몇몇 리더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제각기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인다. 그러다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 곧바로 최고의 리더가 누군지 파악하고 그를 따르게 된다. 대체로 리더십 역량이 뛰어난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리더십 또는 에서 리더들을 시간이 흐르면 강한 리더를 향해서 움직인다. 강한 리더를 찾아 나선다. 리더십, 대체로 리더십 역량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리더십 또는 리더십의 부재를 더 일찍 알아차린다. 존경받는 리더의 조건은 우리가 리더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는 뭘까? 리더의 자질 때문일까? 리더와 따르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일까? 아니면 환경 때문일까? 내 생각에는 그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한 바를 토대로 리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했다. 리더십 역량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리더십 역량이다. 모든 리더는 똑같이 태어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남들을 이끄는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일정의 한계의 법칙과
삼정 과정의 법칙을 설명하며 강조했듯이 누구나 노력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어떤 리더가 훌륭한 리더십 역량을 타고났다면 사람들이 따르고 주위에 머무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또 리더가 제시한 비전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타고난 리더십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설명할 리더의 행동이나 특성을 더 보여주지 못하면 리더십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런 리더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타고난 리더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본인의 재능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모든 리더가 지닌 공통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일찍 앞을 내본다는 점이다. 이 리더의 큰 장점이다. 독재자나 전제 건조들은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혜택을 누렸다. 그리고 폭력과 위협을 동원해서 그렇게 얻어낸 것들을 지켰다. 이처럼 가치관과 부실한 리더는 자신의 장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조종하려고 한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들은 자신의 리더십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힘이 없고 지위가 낮은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리더를 따르려는 마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당신을 흠모하는 것이다. 친구로서 존경하면 당신을 살아가는 것이다. 리더로서 존경하면 당신을 따르는 것이다. 모든 리더가 지닌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일찍 앞을 내다본다는 점이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장경심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겨난다. 리더가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약점을 극복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과정을 돕는다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 리더는 그렇게 얻은 존경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은 리더에게 받은 도움으로 성장한다. 그동안 나는 내가 조언한 기업 고객들의 사례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 직원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 고객들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직원들과 기탄 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그들의 리더십에 그런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나아가 직원들과 어려운 주제에 관한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많은 조언을 요청했다. 용기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타이틀이 아니라 용기다. 모든 사람이 해리어 터브먼을 존경한 이유는 그녀가 보여준 엄청난 용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성공에 대한 의지로 가득했고 언제라도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어떤 위험도 그녀를 가로막지 못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홀로 맞설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훌륭한 리더는 실패할 가능성도 클 때도 눈앞에 큰 위험이 닥치고 가혹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리더도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은 없다. 리더의 용기는 큰 가치를 지닌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홀로 맞설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헨리 키신저. 성공은 매력적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공에 이끌린다. 사람들이 유명인들의 삶을 궁금해하고 스포츠 팀을 응원하며 음악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이유는 또 그것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에게 성공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리더가 거둔 업적을 존경한다. 훌륭한 성과 앞에서는 누구도 논란을 벌이지 않는다. 리더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한다. 리더가 팀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또다시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고 따라 나선다. 충성심은 지금은 이른바 자유계약의 시대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는 36세가 될 때까지 평균 10번 직장을 옮긴다고 한다. 프로 선수들은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팀을 옮겨 다닌다. CEO들도 엄청난 연봉을 두고 회사와 협상을 벌인다. 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으면 막대한 돈만 챙기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한다. 이제는 끝없는 변화와 이직이 수없이 벌어지는 조직문화 속에서 충성심은 하나의 짜잔이 될 수가 있다. 리더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팀이 머물면서 일이 순조롭지 않아도 헌신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구성원들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리더를 존경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가치 향상.
리더를 향한 존경심의 가장 큰 원천은 타인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데 있다. 이 주제언에서는 제5장에서 덧세 오직을 설명을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존경심은 무엇으로 측정이 되는가? 리더로서 사람에게 얼마나 존경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의 존경심을 측정하고 싶다면 우선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을 관찰해보자. 게네스 비언은 이렇게 말했다. 리더십을 측정하는 방법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리더가 사람들에게 헌신과 변화를 요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존경하는 리더가 헌신을 부탁하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때로는 리더의 요구를 듣고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며 오랜 시간 노력을 쏟아붓거나 어떤 일이라도 해내겠다고 말한다. 또한 사람들은 존경하는 리더가 변화를 요구하면 기꺼이 변화를 수용한다. 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리더가 헌신이나 변화를 요구하면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거나 조직을 떠나기도 한다. 따라서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기는 쉽지가 않다. 리더십을 측정하는 방법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존경한 리더를 잊지 않는다. 1997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농구 감독 딘 스미스가 은퇴했다.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그는 32년간 이 학교의 농구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무려 879승을 올렸으며 27개 시즌 연속 매년 20승 이상을 거두는 대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스미스의 삶에서 존경의 법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여준 것은 그가 쌓아올린 수많은 기록과 찬사가 아닌 이 대학 출신의 선수들이었다. 선수들이 그를 존경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스미스는 농구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쳤다. 또 선수들에게 학업에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했고 덕분에 거의 모든 선수가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선수들을 승리자로 만들었고 선수들은 그에게 놀라운 충성심과 존경심을 보여주었다. 1970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스미스의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한 찰리 스콧은 졸업 후에 프로 농구에서 활약했고 나중에 챔피언 프로덕트의 마케팅 담당 이사로 일했다. 스콧은 스미스와 함께 보낸 날들을 이렇게 회고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다닐 때 나는 ACC에서 뛴 최초의 흑인 선수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스미스 감독님은 그럴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었다. 언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팀과 경기를 마치고 코트를 나오는데 상대 팀의 팬 한 사람이 덩치 큰 검은 원숭이라며 내게 야유를 보냈다. 도명의 진행 요원이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스미스 감독님을 가까이 뜯어말렸다. 감독님이 겉으로 화내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꽤 놀랐지만 한편으로 감독님이 그 누구보다도 고마웠다. 스미스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농구 감독으로 있는 동안 선수 49명을 프로 농구계에 진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중에는 밥 맥아두, 제임스 워디, 마이클 조던 같은 스타들도 있었다. 특히 저들은 역사상 최고의 농구 여수뿐만 아니라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뛰어난 리더이기도 했다. 스미스가 2015년 사망했을 때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그의 장례식에 몰려들었다.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선수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의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그들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농구팀에서 그와 함께 뛰었던 모든 선수에게 $200짜리 수표가 배달이 되었다. 리더도 자신보다 더 나은 리더를 따른다.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 제임스 조던은 아들이 거둔 성공의 딘 스미스 감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1993년 시카고에서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기 직전에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딘 스미스가 운영했던 훈련 프로그램을 과소평가한다. 그는 마이클이 자신의 운동 능력을 깨닫고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클이 좋은 성품을 갖도록 지도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마이클은 훌륭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마이클 조던은 훌륭한 리더를 따르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다. 그는 경력이 하향세에 놓이자 오직 빌 잭슨 감독이 그러는 팀에서 뛰겠다고만 의사를 밝혔다. 당신을 따르기 주저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당신보다도 리더십의 역량이 우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탓일지도 모른다.
무척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는 비전과 계획을 제시한다 해도 당신의 리더십 소진이 7점이라면 리더십 소진이 8에서 10점인 사람들이 따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수학자 앙드레 비유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사람들로 저희를 채우려고 애쓴다. 이르 인간은 늘 산류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산류 인간 저희는 온통 어류 인간들 뿐이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리더를 따르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한 리더십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강한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하는 존경의 법칙 때문이다. 좋든 쉽든 싫든 리더십이 발휘되는 모습은 이와 같다. 존경의 법칙 실천 매뉴얼. 직원들이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거나 변화를 주문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자. 리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데 필요한 다음 7가지 특성을 살펴보자. 타고난 리더십 역량은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용기, 성공, 충성심, 구성원들의 가치 향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공의 정의 중에서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과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를 존경한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